서울의 번잡한 도심 익명의 얼굴들로 가득 찬 거리와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한소연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여자라 여겼다. 30을 갓 넘긴 그녀는 대기업의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며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외모도 눈에 띄는 재능도 그렇다고 화려한 인맥도 없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사회의 성공과 외모 지상주의에 지쳐 있었고 자신은 그런 경쟁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고요한 외로움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낡은 캔버스 에코백이었다. 그 안에는 지갑, 휴대폰, 다이어리, 그리고 언제나 작은 메모지와 펜, 그리고 돋보기까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데 집착했고 가방 속 내용물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런 그녀의 습관은 어릴 적부터 생긴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평범하고 내성적이었던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자신을 세상에 보이려 애썼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뛰어난 관찰력과 거의 사진과 같은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다. 최근 서울에서는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살인범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피해자들 간에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미궁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밤늦게 외출하는 것을 꺼렸고 도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소연은 이 모든 것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겼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뉴스를 흘려듣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곧장 향했다. 그녀의 삶은 그만큼 무감각하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소연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늘 타던 버스 노선에 몸을 실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이어폰을 낀 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익숙한 정류장에 버스가 멈췄고 소연은 사람들을 헤치고 내리려 했다. 그때였다. 죄송합니다. 소연은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다. 상대방은 급한 듯 서둘러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소연은 무심코 사과를 건넸다. 그녀는 상대방의 얼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저 옷깃이 스치는 찰나의 접촉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옷에서 묘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함께 희미한 금속성 냄새를 맡은 듯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버스 문이 닫히고 소연은 익숙한 길을 따라 자신의 원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도착한 소연은 늘 그랬듯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내용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갑을 꺼내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옆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였다. 그녀의 손끝에 잡고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단추였다. 플라스틱 재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은색 금속 테두리에 검은색 무광 코팅이 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단추와는 달리 표면에 아주 미세하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연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완벽하게 기억했다. 그녀의 옷에는 이런 단추가 없었고 그녀의 가방에 이런 물건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다. 소연은 의아함을 느꼈다.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는 버스에서 어깨를 부딪혔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짧은 순간에 상대방의 옷에서 떨어져 그녀의 가방 속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그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단추를 작은 유리병에 넣어 자신의 책상 서랍 한 구석에 보관했다. 그녀의 꼼꼼한 성격은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버리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 단추가 자신의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단추 하나가 이 도시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연쇄, 살인범을 잡을 유일한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삶 속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이 발현될 서곡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다. 소연이 보관한 작은 단추가 도시를 뒤흔들 연쇄,
살인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함이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잿빛 하늘 아래 잠겨 있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미어터졌고 도시는 다시금 일상의 활기로 가득 찼지만 그 활기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한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캔버스 에코백을 챙기고 어제 발견했던 작은 단추가 든 유리병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 작은 단추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어떤 거대한 균열을 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회사에 도착한 소연은 습관처럼 컴퓨터를 켜고 뉴스 기사를 확인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주로 연예 기사나 생활 정보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녀의 눈은 메인 화면에 크게 걸린 헤드라인에 고정되었다. 연쇄 살인사건 5번째 희생자 발생, 경찰 전담팀 확대 수사 착수. 끔찍한 사진과 함께 보도된 기사에는 희생자의 신상 정보와 범행 현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사 한 구석에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특이한 단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외투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추는 일반적인 의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디자인으로 은색 금속 테두리에 검은색 무광 코팅이 되어 있으며 표면에 미세하고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단추가 범인의 거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고 어제 발견했던 단추가 든 유리병을 꺼냈다. 유리병 속의 단추는 뉴스 기사에서 묘사된 단추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은색 금속 테두리, 검은색 무광 코팅, 그리고 표면에 새겨진 미세하고 독특한 문양까지 모든 것이 같았다. 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어젯밤 버스에서 어깨를 부딪혔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대방의 옷에서 묘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희미한 금속성 냄새를 맡았던 기억까지. 그 섬유 유연제 냄새는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럽고 특이했다. 그녀는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거대한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어젯밤 버스에서 부딪혔던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다니, 그리고 그에게서 떨어진 단추 하나가 자신의 가방 속으로 들어왔다니, 공포가 밀려왔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고 여겼던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얽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평범하고 안전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에 휩싸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목격자이자 범인을 잡을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소연은 단추를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활기 뒤에 숨겨진 어둠과 위험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진실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자라는 사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평범한 사무직원인 자신이 연쇄 살인범에 대한 제보를 했을 때 경찰이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혹시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책임감이 치열하게 싸웠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소연은 밥맛을 잃었다. 그녀는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이번에도 범인을 못 잡으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죽겠어. 경찰은 대체 뭘 하는 거야. 단서 하나도 못 찾고. 동료들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더욱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자신이 침묵한다면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단추는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거대한 책임감의 상징이었다. 퇴근 후 소연은 곧장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경찰청 로비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소연은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저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단서를 제보하러 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소연의 평범한 외모를 훑어보더니 다소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형사과로 안내했다. 형사과 사무실은 어수선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형사들은 지친 얼굴로 전화를 받거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압박감과 피로가 역력했다. 소연은 한 노련해 보이는 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버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발견한 단추가 뉴스 기사의 단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자신이 내성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형사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수많은 허위 제보와 과장된 목격담에 시달렸던 탓이었다. 그래서 김소연 씨는 그 작은 단추 하나로 연쇄 살인범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신 가방에 그 단추가 왜 들어갔는지 정확히 아세요. 범인이 일부러 당신 가방에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형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연을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치부하는 듯했다. 소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려 애썼지만 형사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김소연 씨. 일단 제보해 주신 단추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수십 건의 제보를 받습니다. 김소연 씨 같은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형사는 단추를 무심하게 받아들고 소연을 사무실 밖으로 안내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소연은 경찰청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함이 이렇게 거대한 벽이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의 손에 들린 결정적인 단서가 이토록 쉽게 무시될 수 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때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젊은 형사가 있었다. 이 형사였다. 그는 연쇄살인사건 전담팀의 막내였고 최근 잇따른 실패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 다른 형사들이 그녀를 무시하는 동안에도 이 형사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소연의 눈에서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모든 세부 사항에서 묘한 진정성과 확신을 느꼈다. 특히 은색 금속 테두리의 검은색 무광 코팅 표면의 미세하고 독특한 문양이라는 소연의 정확한 묘사는 이 형사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최근 현장에서 발견된 단추에 대한 브리핑 내용을 떠올렸다. 소연의 묘사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이 형사는 소연이 나간 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노련한 형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방금 그분이 주신 단추 현장에서 발견된 단추랑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정말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배 형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봐 이 형사. 이런 제보 한두 번 들어보니 다들 자기가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알고 찾아와. 저런 평범한 아줌마가 뭘 안다고. 증거라고 가져온 게 겨우 단추 하나인데. 이 형사는 선배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소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현장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연이 묘사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추 사진을 찾아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곧장 소연을 다시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 평범한 여인이 쥐고 있는 단서가 미궁계에 빠진 연쇄살인 사건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직감과 함께 이 형사는 선배들의 콧방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랐다. 한소연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내뱉은 너무나도 정확한 묘사, 은색 금속 테두리에 검은색 무광 코팅이 된 독특한 문양의 단추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선배 형사가 무심하게 던져준 그 작은 단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단추는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이 형사의 손에서는 뜨거운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곧바로 현장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밤샘 수색 끝에 그는 5번째 희생자의 외투 사진에서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흔적을 발견했고 현장 감식 보고서에서 그 단추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묘사는 소연이 말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형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 작은 단추가 미궁에 빠진 연쇄 살인 사건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곧장 소연을 다시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한 관찰력이 이 사건의 열쇠였다. 이 형사는 소연이 제보 당시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소연은 낯선 번호에 망설였지만 이 형사라는 말에 수화기를 들었다. 이 형사는 정중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다. 소연은 불안했지만 자신의 제보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들은 다음 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이 형사를 기다리는 동안 소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삶이 드디어 세상의 거대한 그림자와 맞닿게 된다는 사실에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이 형사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보자마자 안도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소연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형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제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 형사는 단추 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단추가 바로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합니다. 한소연 씨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단서의 중요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송함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은 단추 사진을 보며 자신의 말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 형사에게 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했다. 부딪혔던 순간의 찰나 상대방의 옷에서 났던 묘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금속성 냄새, 그리고 상대방의 어렴풋한 인상차게까지.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을 총동원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이 형사는 소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거의 완벽했고 그녀가 묘사하는 모든 디테일은 현장 자료와 일치하거나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한소연 씨는 정말 대단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범인이 사용했던 섬유 유연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 고급 브랜드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형사의 눈빛이 빛났다. 그는 소연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함을 발견한 듯했다. 그는 소연이 보통 시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형사는 소연에게 CCTV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쇄살인 사건 전담팀은 수많은 CCTV 영상을 분석해야 했지만 용의자의 움직임이 너무나 치밀하여 번번이 실패했다. 소연의 정확한 시간과 위치, 그리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는 CCTV 영상에서 용의자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소연은 공포와 함께 망설였다. 자신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함이 이런 비범한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은 이 형사와 함께 비밀리에 수사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 후 또는 주말마다 경찰청 상황실을 찾았다. 수많은 CCTV 영상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소연은 자신이 버스에서 내렸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지목했고 그 짧은 순간의 용의자 움직임을 묘사했다. 그녀의 사진 같은 기억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용의자의 흐릿한 그림자를 찾아냈고 그의 동선과 주변 상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 시각, 이 위치에서 용의자가 걸어갔습니다. 적이 모퉁이를 돌 때 그의 옷깃의 단추가 없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에 묻은 흙이 저희 동네 주변 공사장의 흙과 비슷해요. 소연의 날카로운 지적은 이 형사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범인이 지나갔던 길에 미세한 흔적, 그의 걸음걸이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특징, 그리고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까지 포착했다. 그녀의 관찰력은 범죄 수사 전문가인 형사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 형사는 소연의 도움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좁히고 그가 숨어 지내는 은신처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특히 소연이 묘사했던 특이한 섬유 유연제 냄새는 수사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경찰은 해당 브랜드의 고급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는 특정 인물들을 추려냈고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연은 점점 더 범인의 존재가 자신을 옥죄어 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그녀의 옆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이 형사가 있었다. 이 형사는 소연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그녀에게 어떤 위험도 닥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느 날 밤 소연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 묘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에 한소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섬유 유연제 냄새는 소연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그가 연쇄 살인범임을 직감했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고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의 감촉이 느껴졌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한소연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났다. 내가 당신을 찾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평범한 사무직원 주제에 감히 나의 흔적을 쫓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섬뜩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소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다.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포기했어야 했다. 왜 자신이 나서서 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여자로 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쫓아왔고 이제 그 진실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당신이 연쇄 살인범이군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체념을 넘어선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비웃었다. 그 평범한 가방 속에 든 작은 단추 하나로 나를 알아냈다고 하찮은 여자가 감히.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들려있는 듯했다. 그 순간 소연의 뇌리에 이 형사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한소연 씨의 관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녀에게는 뛰어난 관찰력이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남자의 눈빛, 그의 손에 들린 물체의 모양, 그의 숨소리, 그리고 발소리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듯 뇌리에 새겼다. 당신은 완벽한 범인이 아니야.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늘 같은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고 걸음걸이가 조금 절뚝거려. 그리고 당신의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어. 그녀는 자신이 버스에서 어깨를 부딪혔을 때 찰나에 보았던 모든 특징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말은 남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소연의 말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의 완벽한 범죄에 이렇게나 사소한 허점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허점을 이처럼 평범한 여인이 꿰뚫어 보았다니. 분노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분석해 닥쳐. 그가 소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골목길 저편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렸다. 이 형사였다. 이 형사는 소연이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그녀의 집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원룸 건물 앞에서 그녀의 캔버스 에코백을 발견했다. 소연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이 형사는 가방 속을 확인하고는 소연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뒤를 쫓았다. 이 형사는 범인과 소연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차를 세우고 뛰쳐나왔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이 형사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이 형사의 등장에 당황한 듯 소연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 그는 소연의 목을 팔로 감싸고 차가운 칼날을 그녀의 목에 댔다. 다가오지마,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자는 죽는다. 소연의 몸이 경직되었다.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목을 스쳤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녀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이 형사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타났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이 형사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남자의 숨소리, 그의 팔의 압력,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서 다음 움직임을 읽으려 했다. 칼 내려놓고 투항해. 당신은 포위됐어. 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남자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남자는 비웃었다. 내가 포위됐다고 웃기지 마. 이 여자가 죽으면 당신들도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 흔적도 안 남기는 완벽한 살인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 소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녀는 남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은 지난 3번의 살인 현장에도 늘 그 섬유 유연제를 사용했어. 그 냄새는 너무 독특해서 잊을 수가 없지. 그리고 당신은 버스에서 내릴 때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렸어. 그 증거는 모두 CCTV에 남아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단서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말은 남자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남자의 얼굴이 공포에 질려 일그러졌다. 그는 소연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완벽한 범죄가 이처럼 사소한 디테일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니. 그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소연의 목에 댄 칼을 더욱 세게 눌렀다. 그 순간 소연은 남자의 손목에 집중했다. 그의 손목에 핏자국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돋보기로 봤던 왼쪽 손목의 오래된 상처 자국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 상처 자국이 남자가 칼을 쥐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 떨림은 그의 공포와 혼란을 증명했다. 이 형사님, 왼쪽 손목을 잡으세요. 거기 약점이 있어요. 소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보는 정확했다. 이 형사는 소연의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그는 재빨리 남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칼을 놓치려 했다. 칼이 땅에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이 형사는 남자를 제압하고 그의 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그악, 남자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그는 이 형사에게 제압당한 채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형사는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소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열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관찰력이 이토록 거대한 연쇄 살인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곧이어 다른 경찰 병력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완벽한 살인범이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여자의 사소한 관찰력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이 형사는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한소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소연 씨의 용기와 날카로운 관찰력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의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이 형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작은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작은 단서 하나가 연쇄 살인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녀의 평범함은 비범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은 듯했다. 연쇄 살인범이 체포된 후 서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도시를 짓눌렀던 공포의 그림자는 걷히는 듯했다. 모든 언론은 범인 검거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경찰은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 형사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여자, 한소연의 비범한 관찰력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 형사는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소연의 결정적인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소연의 정확한 묘사가 담긴 보고서는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했다. 특히 소연이 포착했던 특이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왼쪽 다리의 미세한 절뚝거림, 그리고 왼쪽 손목의 오래된 상처 자국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연의 사진 같은 기억력은 수사팀을 놀라게 했고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소연의 제보를 무시했던 선배 형사들은 그녀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았다. 언론은 곧바로 평범한 사무직원이 잡은 연쇄 살인범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한소연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는 여자에서 도시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사진이 신문 한 면에 실렸고 방송에서는 그녀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그러나 소연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웠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최대한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삶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그 새로운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소연 씨, 이제 당신은 평범한 시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형사가 소연에게 말했다. 그는 소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려 애썼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다. 범인이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노렸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다시 혼자서 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타는 것이 두려웠다. 그때 소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과거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카페, 아침의 향기의 박 사장이었다. 그는 소연이 쓰러졌을 때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이었다. 박 사장은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소연은 망설였지만 이 형사의 권유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 아침의 향기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 사장은 소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한소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당신이 쓰러졌을 때 당신을 비난했던 저의 말을 평생 후회할 겁니다. 당신은 저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준 영웅이었는데 저는 당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사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소연은 박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박 사장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박 사장을 향한 작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박 사장은 소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한소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소연은 박 사장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자로 살았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과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섬세함은 분명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이 형사와 함께 미제 사건 자료를 검토하거나 범죄 예방 캠페인의 자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미군계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서 조용히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연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모든 생명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시를 덮었던 공포를 몰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소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에코백이 아닌 깔끔하게 정리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돋보기는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돋보기를 통해 세상의 작은 디테일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를 지키는 작은 영웅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특별한 의미로 빛나고 있었다. 연쇄 살인범이 체포된 후 서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도시를 짓눌렀던 공포의 그림자는 걷히는 듯했다. 모든 언론은 범인 검거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경찰은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 형사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여자, 한소연의 비범한 관찰력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 형사는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소연의 결정적인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소연의 정확한 묘사가 담긴 보고서는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했다. 특히 소연이 포착했던 특이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왼쪽 다리의 미세한 절뚝거림, 그리고 왼쪽 손목의 오래된 상처 자국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연의 사진 같은 기억력은 수사팀을 놀라게 했고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소연의 제보를 무시했던 선배 형사들은 그녀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았다. 언론은 곧바로 평범한 사무직원이 잡은 연쇄 살인범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한소연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는 여자에서 도시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사진이 신문 한 면에 실렸고 방송에서는 그녀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그러나 소연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웠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최대한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삶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그 새로운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소연 씨, 이제 당신은 평범한 시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형사가 소연에게 말했다. 그는 소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려 애썼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다.
범인이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노렸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다시 혼자서 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타는 것이 두려웠다. 그때 소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과거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카페 아침의 향기의 박 사장이었다. 그는 소연이 쓰러졌을 때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이었다. 박 사장은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소연은 망설였지만 이 형사의 권유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 아침의 향기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 사장은 소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한소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당신이 쓰러졌을 때 당신을 비난했던 저의 말을 평생 후회할 겁니다. 당신은 저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준 영웅이었는데 저는 당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사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소연은 박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박 사장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박 사장을 향한 작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박 사장은 소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한소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소연은 박 사장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자로 살았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과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섬세함은 분명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이 형사와 함께 미제 사건 자료를 검토하거나 범죄 예방 캠페인의 자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서 조용히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연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모든 생명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시를 덮었던 공포를 몰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소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에코백이 아닌 깔끔하게 정리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들었다. 돋보기는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돋보기를 통해 세상의 작은 디테일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를 지키는 작은 영웅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특별한 의미로 빛나고 있었다. 연쇄 살인범 검거 후 한소연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는 여자에서 도시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수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소연은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대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 형사는 소연의 능력이 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설득하여 경찰청의 미제 사건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소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평범함이 과연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형사의 끈질긴 설득과 자신의 능력이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에 그녀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소연은 여전히 대기업의 사무직원으로 일했지만 퇴근 후와 주말에는 경찰청 상황실을 찾았다. 그녀는 이 형사와 함께 미궁에 빠진 미제 사건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사진 같은 기억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건 파일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범행 현장 사진 속 미세한 그림자 목격자의 증언 속에서 스쳐 지나간 사소한 행동, 그리고 용의자 주변 인물들의 표정 변화까지.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이 형사는 그녀의 도움으로 여러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소연의 활약은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그녀는 언론에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남기를 원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형사는 소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소연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했고, 그녀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마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편 과거 소연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카페 아침의 향기의 박 사장과 이 여사는 소연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고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소연의 재단 설립에 거액을 기부하며 그녀의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여사 또한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로 변모했다. 그들은 이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소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한소연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가장 평범했던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단서 하나가 연쇄 살인범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모든 생명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시를 덮었던 공포를 몰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한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견 활동도 펼쳤다. 그녀는 주로 비공개 간견이나 소규모 워크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관찰의 중요성, 사소함의 위대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그녀의 강연은 특히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당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능력, 그 사소한 습관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한소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에코백이 아닌 깔끔하게 정리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돋보기는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돋보기를 통해 세상의 작은 디테일들을 관찰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활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치들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를 지키는 작은 영웅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특별한 의미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될 것이다.